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사간 정기원이 아뢰기를 접대 있었던 강원도 개미의 변은 크게 놀라운데 신면용과 임진년에도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병상이라 합니다. 큰 적이 바야흐로 변경해 있고 도의한다는 말은 믿을 수 없으며 설사 도의한다 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다시 올 것인데 국가의 일은 고식적인 것이 많고 묘당의 모책은 날로 더욱 해이해집니다. 오 하서하거나 공문을 보내어 갖가지로 조치하나 백성의 힘이 아주 다하였으니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장령 우준민이 아뢰기를 중국 군사가 장차 출발할 것이어서 양향이 장차 급할 것인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겠습니까? 진이 접대 황해도의 각 고을에 있을 때 보니 현재 있는 창국은 쌀과 좁쌀을 아울러 세임하면 1만 700여 섬에 지나지 않았고 마태는 불과 1,700여 섬이고 비잡곡은 불과 7만 7천여 섬이었는데 이미 민간에 흩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올가을 환상을 거두어 모을 때에 종자를 넉넉히 셈하여 덜어주고 쌀로 환산하여 받으면 군량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상, 서흥, 해주, 은유 네 고을의 산성의 곡식은 그 수가 2,000녀석인데 또한 다 피잡곡이므로 환자로 나누어 주었으니 군량으로 삼을 경우에는 부득이 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사를 시켜 헤아려서 하게 하라 하였다. 정기원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은 여느 때에도 가장 중요한데 더구나 오늘날이겠습니까? 중국 군사가 잇따라 와 있을 때에는 글로 뜻을 통할 수 없어 한마디 말도 다 통사에게 의지하였는데 지금의 통사는 저작거리에서 이익을 꾀하는 개돼지만도 못한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저를 이롭게 하기만을 힘쓰며 조금이라도 제 뜻에 맞지 않은 일이 있으면 몰래 중국 사람에게 부탁하여 제 분을 푸니 그 형편없음이 대단히 한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이 젊은 문관을 가려서 한어를 가르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가 있더라도 노글대 박통사 따위의 책이 거의 다 없는데 우리나라가 피폐하였더라도 어찌 간행해낼 힘이 없겠습니까? 각별히 많은 책을 간행해내어 미리 강습하고 중국 장수에게는 혹 문관을 차정하여 접대하게 하면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하늘을 익히지 않은 자에게는 승문원을 시켜 책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용사 김응남이 아뢰기를 어제 섭유격을 만났더니 말하는 것이 다 병량을 장만하는 일이었는데 그 뜻은 우리나라에서 조치할 길이 있는데도 없다고 핑계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핵곡식이 여물 때까지 기다리면 거두어 모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도와 장만할 만한 힘이 없으니 지극히 답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핵곡식이 열무면 3만 3천여 군사가 먹을 곡식이 나겠는가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섭유격은 오래 머무를 생각이 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오로지 양향 때문에 왔습니다. 또 듣건대 섭유격이 저자 거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 권력가를 널리 나누어 주어 쌀을 내어 양향을 돕게 하니 저자 거리 사람들이 다 고두하며 살해하자 섭유격이 희색을 띠고 그들에게 차를 마시게 하며 말하기를 이 나라는 문헌의 나라이고 나는 어리석은 무인이다. 권력가 어찌 볼만하겠는가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섭유격이 부산에 가려 하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오종도와 호응원이 부산에 내려가려 한다고 합니다. 하고 특진관 윤선각은 전에 옥당에 있을 때 지건하다가 기휘에 저촉되어 호소로 좌천된 것은 그의 죄가 아니다. 외란이 일어난 초에 갑옷을 버리고 달아났으므로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다. 아버지, 아들, 장인, 사위가 다 관작이 빛나니 식자들은 우려하였다. 그가 아뢰기를 송군문이 내려가려 한다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이 섭유격에게 묻기를 보리 기장도 양식으로 할 수 있는가 하였더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보리 기장도 양식으로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일은 그렇지 않다. 중국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쌀을 먹기를 바랄 것이니 보리 기장을 양식으로 할지는 기필할 수 없다. 자, 윤성각이 아뢰기를 어제 비변사에서 의논할 때 백관들의 농료를 줄인 것이 306석이고 백관에게서 거둔 쌀이 306석이며 시민이 모은 쌀이 306석이라 하였으니 통계하면 906석입니다. 그 수를 미리 섭유격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통신사를 보내더라도 뒤에 반드시 걱정이 있을 것이니 차라리 바른 것을 지키고 죽기를 기다리겠다 하였다. 이 기가 아뢰기를 섭유격이 육부의 상스를 만났으면 한다고 신에게 첩을 보내어 자기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소신은 사안부에 관한 이기 때문에 비변사의 일에 대해서는 수미를 모름으로 가지 않고 회사하는 뜻으로 답하고 말았습니다. 병량을 조치하는 일이 어렵지만 신에게 별도의 계책이 있습니다. 안집청의 곡식은 오로지 백성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가보년에는 많은 백성이 이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각도에서 구운 소금을 조금 모두 양식을 장만한 데 쓰는데 맡은 자가 옳은 사람이 아니어서 죄다 사적인 것으로 돌아가는데도 지금 조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둔전법을 폐지하고 안집청의 곡식을 호주에 소속시켜 군량에 보태면 넉넉해질 것입니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게 말이 옳습니다. 안집청뿐이 아니라 훈련도감의 둔전도 많습니다. 소출이 많은데 포수 살수가 먹는 것은 호주에서 지급하니 그 사이에 쓰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올가을에 둔전에서 거두는 것도 군향청에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의논해서 해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훈련도감의 둔전도 폐지하려 하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폐지하려 합니다. 당초 백성에게 소가 없을 때는 둔전을 만들어서 안집할 계책으로 삼았으나 이제 백성이 다 생업에 부지런하여 비어있는 들판이 많으므로 둔전 만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소는 340여 마리가 있는데 우장을 설치하여 놓아 먹이게 하였습니다. 대개 둔전의 일은 간간히 마땅한 사람이 아니어서 각고울에서 작패만 할 뿐이니 폐지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고 신잡이 아뢰기를 둔전의 일은 소득이 용도를 채우지 못하므로 지금 포수 살수가 호주의 요미를 받아도 실국이 모자랍니다. 훈련도감과 안집청은 다 한 집안의 일이니 이제부터는 옮겨서 쌀 5두를 먹는 사람은 피곡 15두를 먹도록 수를 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노직의 행차는 멈춥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문을 그 행차에 붙여 보낼 것이다.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저적이 참으로 배신을 얻어서 가려 한다면 반드시 양방형과 심유격에게 부탁하여 배신을 얻고야 말 것으로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통신사는 몇 사람을 보내는가? 당상을 보내는가? 당하를 보내는가? 근수라 한다면 상사에게 한 사람, 하사에게 한 사람이 따라가야 할 것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위에서 분부하신 것처럼 하는 수도 있겠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두 사람의 근수로 한 사람을 내어 겸하게 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는 규례는 송경락 때 비롯되었습니다. 하였다. 권효비의 아뢰기를 지금 가장 먼저 힘쓸 것으로는 동궁의 보양하는 것보다 중대한 것이 없으니 동궁의 요속인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직사를 다 해야만 동궁도 감동하여 조심할 것입니다. 근래 국가의 일이 많아 동궁의 관원은 거의 다 겸직이므로 한 달이 지났어도 한 번도 교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보년에 동궁의 모시와 십구 사략에 토를 달라고 분부하셨는데 이제까지도 완성하지 못하였으니 지극히 한심합니다. 토를 달 때는 관원이 그날로 모여서 교정하여 바쳐거니와 이제부터 날마다 교정하되 빈객 이하가 번갈아 입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빈객이 번갈아 입직하는 일은 전부터 행하였는가 하자 신식이 아뢰기를 전례에는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규례 밖의 일을 새로 만들 수 없다. 교정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이기가 아뢰기를 소신이 외람댁에 빈객으로 있어 접대 시강할 때에 신도 참여했는데 시강하니 관원은 직사를 겸찰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번들 때는 겨우 한두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일을 말하려 한 지 오래되었는데 권협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이 뒤로는 시강원의 간원은 겸찰하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이 순의 세자 때 외람댁에 설사가 되었는데 세자의 나이도 젊었거니와 요속이 많아서 삼시로 서연을 열어 진강할 때에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강원의 권한은 구임하기를 바라는가 겸직하지 말기를 바라는가 하자 이기가 아뢰기를 보득과 필선 이외에는 겸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신식에게 이르기를 겸관은 대전의 법규 외에 더 냈는가 하니 신식이 아뢰기를 원관이 적기 때문에 더 냈습니다 하고 이기가 아뢰기를 이것은 조종 때의 규례이고 법전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득과 필선의 실관이라고는 하나 혹 종사관이 되고 비변사의 낭청도 되었으므로 시강원의 관원이 낱낱이 교정하지 못합니다 하고 정기원이 아뢰기를 권협의 말이 매우 마땅합니다. 동궁을 보양하는 직임으로는 빈객보다 중대한 것이 없으니 번갈아 입직하는 규칙은 전례가 없더라도 이제부터 비롯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소신이 외람되게 시강원의 직임에 있어 보았는데 번갈아 입직할 때 겨우 한 관원이 있을 뿐이니 매우 미안합니다. 동궁의 일은 전례가 없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권협이 아뢰기를 빈객의 윤번은 할 수 없더라도 보득 이하라면 번갈아 입직하는 것이 옳을 듯하나 거의다 다른 벼슬을 겸하여 윤번하지 못합니다. 소신도 겸관으로 직사를 폐기한 죄를 신이 먼저 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히 승전을 내려 실관은 겸직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너 사람이 날마다 교정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하였다. 정기원이 아뢰기를 서연 때는 매번 날마다 모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김응남에게 묻기를 이 일은 어떠한가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것은 백간이 태만한 탓인데 이러한 일은 탑전에서 감히 아뢰 수 없는 것이니 매우 한심합니다. 성전을 받던 것은 편치 않으니 관원 중에 심한 자를 삭발하여 주의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추구까지 할창할 것은 없다. 자체적으로 서로 경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신식이 아뢰기를 실관이 번갈아 입직하는 일은 승전을 받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하다. 실관은 겸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자 신식이 아뢰기를 겸무의 직을 갈아야 합니다. 합니까? 본직을 갈아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조에서 헤아려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양사신이 우리나라에게 보낸 개첩에 내가 바닷가에 머물러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오래도록 한 사자도 보지 못하니 삼가 안부를 살피는 것은 늘 역전으로 붙여 오는 어서에 의지하여서 끝내 제 생각을 다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요즘 가등청정이 섬으로 돌아가면서 영을 불살랐으므로 부산이 조용하다는 정상은 현왕께서 이미 다 들어서 아실 것이므로 군소리는 더 않겠습니다. 접대 도중에서 온 사람에게서 조정의 뜻이 견고하여 전의 약조를 지키라고 생각하므로 책봉하는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것도 두 나라의 다행입니다. 전에 심유격이 자문으로 배신에 관한 일을 여쭈었는데 현왕께서는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리로 헤아려 볼 때 책사가 가기로 되어서 배신이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굽히는 것이 되지 않으며 또 기국의 계책으로도 이익이 있고 손해는 없습니다. 한때에 굽혀서 영원히 펴는 것은 옛사람도 하였는데 더구나 굽히는 것도 아닌 지금의 일이겠습니까? 현왕께서는 잘 생각하소서. 특별히 통관 박의금을 보내어 대신 문안 여쭙게 하고 상세한 뜻은 박의금이
말씀드리도록 부탁하였으니 본관이 면대하여 아랠 것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정월 21일에 올립니다. 회답을 바랍니다 하였는데 우리나라가 회답하기를 멀리 생각하건대 바닷가의 풍토가 특이하고 더위도 심할 것이니 내가 기부의 안부를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자고 먹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보내준 서찰을 반갑게 받아보니 덕음이 매우 밝았습니다. 이어서 여관을 면대하여 물어보니 근래 태후의 건강이 매우 좋으시다 하니 감격과 위안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청정이 섬으로 돌아가면서 영을 불사른 것과 부산이 조용한 것은 모두 다 기부가 진정하고 주선한 힘이니 내가 더욱 감탄하고 우러러마지 않습니다. 일러주신 도의할 배신에 관한 일은 접대 심유부의 자문을 받고 내가 이미 일본이 먼저 이 노를 꺼놓고 화가 구묘에 미쳤으므로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사리상 서로 교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회의답하였습니다. 그 뒤에 기부와 정부가 자문을 보내어 사연이 정령하였으므로 내가 바야흐로 배신들과 의논하다가 정부가 외영을 탈출함으로 인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기부에서 개첩이 왔습니다. 생각하건대 기부가 중대한 황제의 명 때문에 거센 물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가니 내가 한 배신을 차출하여 행차를 받도록 호위하는 것이 이 일의 채무에서 마땅한 것으로 그 손익과 굴신은 논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접대받은 요동의 자문에 병부가 아래에 의논한 것이 이러하니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듯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도 이미 사유를 갖춰 주번을 올려 아래였으므로 오래지 않아 명조의 결정이 있을 것이고 심유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저들의 사정이 더 밝혀질 것이니 편의에 따라 의논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이 중대한 데 관계되므로 감히 경솔하게 명대로 하지 못하니 매우 송구합니다. 기부가 다시 외적의 정세를 살펴서 언제 주에다 철수할 것이고 정절의 도해는 언제 확실히 있을 것인지 명백히 분부하여 우리나라가 준행할 수 있게 하여 주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관이 면대하여 여쭐 것입니다. 양찰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5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5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병조의 공사를 보니 다음 달 초에 번드는 군사를 반송정에서 점령할 때 군장 따위의 물건을 낱낱이 점검할 것을 입게 하여 윤호받았습니다. 변란이 일어난 뒤로 군정이 해이함으로 정돈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겠습니다마는 평소 점거할 때에도 외방의 군사는 오히려 군장을 주에다 장만하지 못하여 퇴짜를 받은 뒤에 다 속을 바치는 것이 상례가 되었으니 식자가 한심하게 여겨온 지 오래입니다. 지금 당패한 끝에 살아남은 백성은 한자의 검이나 한 조각의 살촉도 가진 것이 없으니 적부의 군장을 열흘 안에 낱낱이 점검한다면 형편상 갑자기 장만할 수 없어 점거받는 군사가 거의 다 퇴짜를 당할 것이고 점령 뒤에 전의 패단을 되밟아 문득 속을 바치게 한다면 간사한 아전의 주머니는 살찔 수 있으나 군졸의 침해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니 이 공사는 우선 거행하지 말고 다시 해이사를 시켜 주 내에 알려서 장만하는 기한을 넉넉히 준 다음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5일 신해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정주, 중화, 구성, 강계, 선천 등에 우박이 내린 것을 관찰사 윤승길이 계문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5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였다. 내가 궁중에서 조치하고 또 후궁과 왕자들이 각각 약간의 쌀을 낸 것을 모으니 모두 합하여 100석이다. 접대 증국군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장차 내어서 군량을 도우려 하다가 그 뒤에 소식이 없으므로 우선 뒷날을 기다렸는데 이제 섭유격이 회사에 와서 바야흐로 양양을 조치함으로 내어주는 것이니 아무 날이나 운반해 가라고 호주에 말하라. 사실은 논한다. 궁중에서 쌀을 내어 조치하는 것은 예전에 듣지 못한 일이다. 이런 마음이라면 넉넉히 임금 노릇을 할 수 있겠다.
시골의 무지한 백성들도 누구인들 풍문을 듣고 감동되고 격려되어 쌀을 모아 돕지 않겠는가. 참으로 이 마음으로 이 정사를 행할 수 있고 창을 베고자 하며 복수할 것을 잠시 잊지 않는다면 노공의 창의 노래가 유독 옛날에만 아름다움을 독점하지는 못할 것이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접반관 성이민이 사람됨이 경조하고 부박하여 중심이 없었다. 아래기를 왕 동지가 평양에 와서 섭유격과 만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본부의 관원에게 이르기를 지체하여 가는 것이 미안한 줄 아나 도망하는 군사와 폐해를 끼치는 발알을 금지하는 것이 내 책무인데 지나는 각 고을에서 번번이 없다고 대답하니 이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인후하여 참아 못하는 마음이 있어 감히 잡아 고발한다면 황해 평양 두도의 포정사가 처음부터 국왕에게 장계할 필요가 없고 국왕도 자문으로 중국에 알려서 반드시 그 죄인을 끝까지 추문하여 죽이려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속으로는 그 고기를 먹고 싶어 하면서도 겉으로는 감사하는 듯한 생각을 보이니 이것이 어찌 인정에 가깝다 하겠는가 하므로 본부의 관원이 마지못하여 양성간과 허도의 일을 고발하였더니 왕 동지가 좌우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두 사람은 다 악하다 하였고 또 발아와 도망한 군사 두 사람을 잡아 고하였더니 다 곤장을 쳐서 군문에 보내어 처치하였게 하였으므로 발아와 지나가는 차관들이 모두 다 풍문을 듣고 위축되어 폐해가 일소되었습니다. 6월 8일에 의주로 떠나 11일에 정주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양보정의 차관이 공문을 보내왔는데 왕 동지가 뜯어보고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 나라를 위해 이렇게 더위와 비를 무릅쓰고 왔다가 의주에 가까워질 무렵 요양을 바라보고 잠옷 스스로 위안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양 보정의 분부를 보면 평안도 보정사 윤승길이 작배한 교사 몇 명을 자문으로 군문에 알려서 그 주의를 다스리기를 바람으로 군문에서 이미 엄하게 추궁하였으나 명백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더러 다시 더 사문하여 오라고 하여다. 이 때문에 내가 또 지체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분통스럽고 민망스럽다 하고 또 군문에서 보낸 자문을 내어 보였습니다. 곧 계달하려 하였는데 가정이 급히 와서 빼앗아가며 말하기를 왕 동지가 이들 절목을 낱낱이 자문 가운데 거론할 것이니 너희는 베껴 보내야 말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손 군문이 보낸 글이 왔는데 글 가운데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대개 양식과 발아와 도망한 군사 등의 일인데 보고 곧 베껴 써서 첨부하여 아뢰입니다. 이날 밤 삼경에 군문의 글이 또 나왔으나 그 글의 사연은 아직 알아내지 못하였고 탐문하니 대개 외적의 정세는 떠나고 머무르는 정상을 매우 헤아릴 수 없으므로 내가 관내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 이달 6일에 관을 지나서 요동 방어 덩처를 순시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왕 동지가 분부하기를 내가 평양에 물러가 머무를 것인데 조정의 회보가 빠르면 곧 요동으로 돌아갈 것이고 늦으면 곧바로 왕경에 가서 제보를 면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하였는데 대개 우리나라에서 자문으로 알리는 것이 늦어서 요동과의 왕복을 빨리 할 수 없다는 것을 민망히 여겼어입니다. 신이 동사와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까닭을 극진히 말하였더니 한참 뒤에야 말하기를 이곳에 이틀 머무르고서 선천에 가서 머무르겠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이호민을 혼문과 부재학으로 강신을 사관한 대사관으로 유희설을 재행이 없으며 처사가 광망하고 경솔하여 조정의 의논이 경시하여다. 승정은 동부승지로 송언신을 경기 감사로 이건은 변란이 일어난 처음에 적봉야에서 구차하게 살아남았다. 그를 예조 참의로 삼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산부가 아뢰기를 별난 이후로 무장들의 교만한 버릇이 날로 더욱 심해져 그 만료의 패단이 조정을 경멸하고 천청을 더럽히기까지 되었으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신들이 보건대 북병사 이 일은 무장 중에서 쟁쟁한 자이나 별난이 일어난 처음부터 싸움에 패하여 달아난 뒤로 조그만 공로라도 세워 속죄함이 없었다. 김흥국의 나안에 이 일에 있어서는 두세 번 장기하여 그 주의상을 낱낱이 말하 했는데 서로 반목하는 사사로운 혐오에서 나온 것으로 사람됨이 천박한 것을 대개 알 수 있다. 김흥국의 주의상을 한두 번 장계하여 허다히 말한 것이 다 사사로운 부분에서 나왔고 옥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변명해 낸 것도 경악스럽습니다. 그런데 사간 증인을 주액하라는 것은 조정의 명령이므로 감사가 잡아서 따져 묻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인데도 이 일은 근간이 다른 고을에 갇혔다 하여 감히 사사로운 성을 내 옥바라지 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용에서 장만하여 보내라고 하기도 하고 채모가 땅을 쓴 듯이 아주 없어졌으니 장차 북방의 일을 그르칠 것이다 라고도 하며 감사의 추열은 그만두고 왕옥에 나치해야 한다 했으니 그 건방지고 버릇없으며 조정을 쥐한 죄가 큽니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뒷날의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상의 주부 정이해남은 본디 미천한 사람인데다가 도리에 어그러지는 행실이 있으므로 의관의 반열에 둘 수 없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재원 찰방 한영은 도임한 뒤로 오로지 자기를 살찌우는 일을 일삼아 교묘히 명목을 만들어 역조를 침해함으로 맡은 각 역이 죄다 유산되었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이 때문에 파직할 수 없고 정예남은 공로를 논하여 벼슬을 제수하였으니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한영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접반사 황신이 장계하기를 평조신이 이 언서를 불러서 말하기를 관백의 분부에 행장 등을 시켜 빨리 양 사신을 모시고 들어오게 하라고 하였으므로 이제 가지 않을 수 없으니 양 노야를 모시고 도해야 할 조선 통신사가 빨리 내려와야 한다 했는데 이 언서가 묻기를 죽도의 제진도 같이 도해할 것인가? 양 노야의 뜻은 한 외인도 남지 않아야 도해한다 하므로 그러는 것이다 하니 평조신이 말하기를 두 사신이 같이 도해하면 각진이 다 죄다. 각진이 죄다 철서에 떠나겠으나 이 노야가 까닭없이 달아났으므로 양 40만을 모시고 들어가는데 먼저 각진을 철수한다면 나약한 듯하니 양 노야가 관백과 만난 뒤에야 곧 죄다 철수할 것이다. 관백이 여러 번 재촉하였으니 양 노야가 가지 않으려 하더라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통신사가 늦게 온다면 혹 행장은 양 사신을 모시고 가고 나는 통신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모시고 도예하면 좋을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신이 곧 김길손 역관을 시켜 이 뜻을 정사에게 여쭙기를 조신이 말한 것이 지극히 불측하다 하였더니 정사가 한참 동안 묵묵히 있다가 말하기를 나는 모른다 하였는데 김길손이 아문의 아랫사람에게 사설을 물었더니 관가 상진충이 말하기를 어제 노야가 행장에게 답하기를 나는 가격이 철수하고 진영을 소각한 뒤에야 도의할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